예, 제가 오랜만에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추석 연휴 내내 일을 하면서 촬영을 하긴 했는데 편집을 못했어요. 추석 연휴 전에 제가 알고 있던 형님께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같이 일을 도와주시는 분께서 좀 다치셨나 봐요. 그래서 같이 일할 손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휴 끝나면 바로 일을 시작을 할 건데 같이 좀 일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하루 배달해서 버는 돈이 얼마냐고 여쭤보시길래 그렇게 맞춰줄 테니까 같이 일을 좀 하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뭐 하는 게 그쪽 요즘에는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인건비는 저희보다 좀 싼데 힘들이 보니까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성실하시고 금액적으로는 오너 입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쓰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싶은 생각을 하고 왔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외국인 분들 관리 좀 하면서 같이 일을 하면 된다. 일주일 반 정도 이렇게 하면 일이 끝나는 일인데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시길래 저는 생각에 낮에 일을 하고 밤에 이 배달 일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오케이를 했어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퇴근하는데 하루 종일 밤새 밤 12시까지 일한 보수를 준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처음에 말이 관리하면서 일을 하는 거지 이건 완전히 노가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는 뭐 둘째치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인테리어 사업을 하실 때는 원래 그걸로 오더를 따와서 철거며 뭐 내부 목공이며 내장이며 뭐 필름지며 디자인 철공 뭐 하여튼 많은 분야들이 있는데 그걸 다 원래 하청을 주어서 다른 업자한테 시키고 하시는데 철거까지 다 자기 본인이 사업에 넣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주로 한 거는 철거를 시키면서 안에 내장 목공 들어오면 그 자재 관리라든가 이런 걸 이제 외국인 분들이랑 육체적으로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하는 일인데 뭐 어찌됐든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제가 다시 배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일이 아직 몸에 안 배고 계속 했던 일이면 이 일을 다시 배달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안 하던 일이니까 또 몸을 써야 되고 근육이 아프고 그러니까 저녁엔 진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못했고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이 술을 마시는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일이 끝나고 나서 저도 매일같이 배달을 하면서 이 배달이 참 힘든 일이다 위험하다 그래서 이게 3D 직종이다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촬영하고 일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거기 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웬만하면 제가 아무리 힘든 일을 좀 해도 저녁에는 배달을 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 배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몸의 피로도가 세더라고요. 이게 뭐 매일같이 그 일에 적응하신 분들은 괜찮을지 몰라도 당장은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도 쉬운 일은 아니구나. 괜히 그 돈을 나한테 주면서 일을 시키는 게 아니구나 싶은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항상 그러잖아요. 야 그게 뭐가 힘들어. 너만 힘드냐. 내일이 덜 힘들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많은데 그런 상황에 가서 내가 그 상황에서 그걸 안 해보면 정말 그 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일을 하는 그 당사자만 알 뿐이지 이게 안 해보면 모른다는 거를 이번에도 확실히 느꼈어요. 오늘 낮에까지 일을 마무리하고 야간에 다시 제 배달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일을 하고 나니까 제 이 배달 일이 위험하긴 하지만 위험성은 이 오토바이 타는 일이 훨씬 위험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육체적인 노동 강도는 물론 거기에는 시간이 저녁 때까지밖에 일을 하진 않지만 순간순간 써야 하고 하루 종일 이 근육을 써야 되는 일이고 그 먼지를 다 마시고 물론 먼지 마시는 거는 오토바이 타면서도 마시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 먼지 농도가 이 마스크를 써도 엄청 심하고 이 육체적으로 써야 하는 이 노동 강도는 그 일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내가 하던 일이 지금 이 일이 참 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또 오랜만에 타니까 많이 또 수월하게 느껴지네요.
저는 이런 느낌을 예전에 인도 여행을 할 때 그때 좀 느꼈었어요. 인도 여행을 간다고 하면 처음에는 설렘도 있지만 여행은 항상 설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인도 여행은 좀 더 그런 설레임보다는 짜놓고 나면 걱정거리가 좀 생겨요. 이거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일단 인도 같은 경우에는 카스 제도도 있고 창조의 신인 브라마의 머리를 뜻하는 최고 위 신분을 갖고 있는 브라만하고 그리고 발의 신분을 갖고 있는 슈드라가 있는데 브라마의 머리, 어깨, 허벅지, 발 이 순으로 해서 브라만부터 슈드라까지 있는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생각하는 천민도 있어요. 근데 이 천민은 동양인들의 사람들을 그 수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인도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은 그런 사람들은 동양인들을 무시하거나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기차에서 타고 있으면 나이 든 사람이 막 내가 자리 티켓을 돈을 주고 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동양인이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호통을 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가는데 이게 걱정이 안 될 순 없죠. 물론 모험이고 그걸 즐기기 위해서 가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의 수도는 시간을 가지고 둘러보고 그곳을 여행하면서 와야 그 나라를 갔다 온 그런 기분인데 인도만큼은 모든 여행자들의 첫 번째 꼽는 게 유리를 빨리 벗어나라 하는 게 이 첫 번째 철칙이에요. 통행이 막히고 이런 건 다 떠나서 일단 도착을 하면 그 습한 기운과 꿉꿉한 그 더위, 열기 이런 그런 쾌쾌한 그런 냄새부터 해서 도착하면 상쾌하기보다는 불쾌한 그런 기분인데 인도 여행의 시작점은 뉴델리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거기에는 유명한 게 있죠. 사기꾼들. 돈을 보면 알겠지만 그게 인도의 돈이고 얼마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돈에 적혀 있어요. 근데 그 꼬불랑꼬불랑 돼 있는 인도 글씨가 한국말로 써 있는 게 딱 하나지만 인도는 그게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쫙 돈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 정도로 언어가 그렇게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서 같은 나라의 종족임에도 불구하고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나라죠. 그래서 인도는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일택시 타게 되면 내가 어디 그 시티를 가고 싶다,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택시를 타면 그 택시기사가 얘기를 합니다. 참 불행하게도 그쪽에 지금 폭동이 나가지고 가면 엄청 위험한 곳이다. 그리고 여기는 엄청 사기꾼들이 많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함부로 거기 갔다가는 여행을 못하고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정말 착한 택시 기사이고 당신은 정말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오늘 같은 행운은 없을 수도 있다.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내가 정말 안전한 곳에다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 그쪽에서 묵고 그 폭동이 끝나면 그쪽으로 이동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안심을 시켜요. 오케이, 그럼 그쪽으로 가주시죠. 그러면서 선생님만 믿겠습니다. 그러고 갑니다. 관광청이라고 이렇게 딱 돼 있는 그런 팻말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 내려줘요. 근데 내가 원래 계획했던 호텔보다 금액이 한 10배 이상 비싸요. 원래 계획대로. 근데 뭐 10배라고 해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 계획과는 크게 차이 나는 돈을 내고 그 호텔에 머무르게 돼요. 그리고 머무르고 나면 알게 돼요. 간판도 가짜고 택시기사와 그 호텔과는 한 통속이라는 거를 알게 되죠. 근데 그런 나라예요. 뉴델리가.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그곳을 빨리 빠져나오는 게 상책인데 보면 델리라는 곳이 그렇게 볼거리가 없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3000년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도시이고 세계문화유산이 3개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술관이며 국립박물관이며 보면 거기 한 일주일 정도를 봐도 괜찮은 그런 곳인데 그런 사기꾼이며 뭐 이런 나쁜 이미지 때문에 도착하는 곳이 거기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거기를 벗어나려고만 한다고요. 거기가 위험하고 사기꾼이고 여기 있으면 완전 호구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벗어나는데 그리고 이제 여행을 시작을 해요. 근데 인도는 하루 이틀 여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면 한 달 이상을 여행을 해야 인도를 다녔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소와 뽀뽀하는 모습도 보고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산전수전, 해전 다 겪고 나면 이제 결국에 초토화된 상태로 다시 델리로 돌아와요. 왜? 이제 나의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상하게 내가 출발한 그 시점에는 그 델리가 그렇게 위험스럽고 되게 안 좋아 보이고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 될 것만 같고 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고생을 하고 나서 델리에 오면 이상하게 처음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편하기도 하고 도시화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빨리 떠나려고 했었던 곳에서 커피도 마시는 그런 여유도 생기고, 시티워크라는 백화점이 있는데 거기서 커피 마시는 사람들도 보이고, 그런 여유들이 생겨요.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그곳을 모르겠구나라는 걸 난 그때도 느꼈는데, 이번에 이 일을 하면서도 그걸 또 느낀 것 같아요. 그때 여행 때 느꼈던 그 감정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맨날 힘들다 막 이렇게만 했었는데, 힘들긴 하지만 이거보다 힘든 일들도 있고 하니까 너무 투덜대지만 말고 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이게 얼마나 갈지 몰라요. 그 생각이. 저도 사람이고 한지라 오늘 나와 보니까 그 일보단 좀 낫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일을 하는데 뭐 오늘 수수료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인도 이런 나라를 다녀보면 정말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고 대단한 나라다라는 거를 많이 느껴요. 우리나라와 확연히 비교되는 나라를 가보면 와, 우리나라 진짜 대단한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우리나라는 참으로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 6.25 이후에 못 살던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반세기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선진국 계열 탑 10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한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공이라는 마인드가 DNA처럼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유전자의 국민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성공을 위해서는 내 몸이 부서져도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운 일을 하고도 밤에 배달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죠. 내 몸이 부서지는지도 모르고.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하는 게 좋은 성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하니까,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은 틀에 짜여져 있는 어떠한 상품 같아요. 그렇게 하면 성공이다 이렇게 딱 정해진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거고, 모든 게 다 환산 가치가 다 돈이잖아요. 돈으로 얼만큼 무엇을 살 수 있고 할 수 있고, 그것들이 다 정해진 거다 보니까 이 돈을 우선시 생각해서 성공의 매체로 돈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며칠이긴 하지만 제가 이 외국인 분하고 일을 해봤는데, 그분들은 지금 이곳에 와서 생활하는 곳이 뭐 반지하가 아니라 거의 땅굴이라고 봐야 돼요. 땅 속에서 사신다고 봐야 되고, 드실 거 못 드시고 막 이래요. 생활 여건이 그렇게 좋은 여건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게 아닌데 자기네들은 성공했대요. 고국에 남아 계신 가족들이 자기가 벌어서 보내는 돈으로 그래도 풍족하게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고 보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남들보다 더 좋은 곳에서, 그리고 좋은 음식을, 그리고 좋은 차를 탈 수 있으니까 그분들은 행복하게 느낄 건데, 여기서 그렇게 어렵게 돈을 벌어서 하라도 자기네들은 지금 삶은 그렇지만 자기들이 스스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성공한 모습이 아닌데 자기네들은 성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틀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누가 저에게 이 PCX 오토바이가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 차체 가볍고 잔고장 없고 배달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최고의 사양이다. 연비 괜찮고 ABS가 달려있으면 뭐 더 좋고, 여행용은 아니어도 배달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오토바이를 타야 된다. 나는 이걸 적극 추천하고 좋은 오토바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저에게 야, 그 사람 어때?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눈썹은 검은색인데 머리가 약간 갈색이더라.
아마 염색을 한 것 같고, 눈은 2개고 안경은 안 썼어. 그리고 귀도 2개고 입은 하나야. 눈동자는 까맣고 콧구멍도 딱 2개더라. 이 정도로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누가 봐도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면 저랑 똑같은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물론 그 사람이 저한테 그 대답을 듣자고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를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한다면 그건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지 그 객관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답변한 거는 누가 봐도 똑같은 답이 나오는 그런 답이니까 전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좋고 싫고 사람인 거냐 뭐 이런 걸 묻는다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그 사람을 만나보고 알아보고 지내본 다음에 그건 본인 스스로 느껴야지, 내 생각에 맞춰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평하게 한 거고, 어떤 말을 또 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예 사람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나오면 전 대부분 그렇게 대답을, 물건에 대해서는 뭐 주관적인 걸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람 관계에서만큼은 뭐 100%는 아니지만 거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과 대화해보지도 않고 지내보지도 않았는데 일단 우연히 듣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선입견 때문에 잘못된 인연이 될 수 있어서 웬만하면 묻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저에 대한 칭찬이든 나쁜 말이든 칭찬이면 좀 그래도 덜 그런데 어떤 이에게 걸러서 저한테 들어온다 그러면 그렇게 유쾌하진 않더라고요. 참된 삶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누군가와 만나게 되고 인연이 맺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누군가를 만나서 알게 된다는 건 참 좋은 일이면서 어떻게 보면 잘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그리고 방향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좋은 질의 만남이 되는 것 같아요. 이웃 중에 그런 분이 계신데 정말 전 그분들을 배우고 두 부부가 참 잘 만났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배우려고 하거든요. 그분들은 항상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이 삶의 태도에 배인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것은 이게 존중한다라는 것과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친하다고 해서 이런 가까운 사이의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처음 만나는 그 누구의 타인도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들이, 삶의 태도가 참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삶의 태도를 갖고 산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흉이 되거나 욕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어요. 저보다 어린 그런 부부인데 뭐 어리다고 해서 배울 게 없는 건 전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볼 때마다 나도 저런 식의 삶의 태도를 가져야겠다면서 많이 배우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런 말을 계속 하게 되는 거는 제가 또 어떤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에게 그 말을 전한 분도 좀 그렇고, 제가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좀 그래요. 그 내용을 들었으면 본인만 그냥 알고 지나가시면 되는데, 전 모르면 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안다고 해서 또 약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르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를 위한다는 마음이겠죠 그게. 그래서 저에게 전달을 해 주셨는데 듣고 나면 마음이 아주 불편해요. 그분을 또 안 만날 것도 아니고 만나게 되면 불편하고. 우리 아이 엄마는 예를 들면 꽃을 보면 그 꽃이 아름답게 보이면 아름답다 이야기를 하고 그 아름다움을 향유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저는 그걸 우리 아이 엄마한테 배울 수 있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지내오면서 보면 그렇게 삶의 아름다움을 향유하지 못하고 하는 그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꽃이 정말 아름다워서 누구나 다 아름답다 생각하고 보면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느끼는데, 그분들도 물론 그 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향유하고 말면 그만인데, 그 꽃의 꽃잎
꽃잎이 얇다, 꽃에 비해 줄기가 가늘다, 뿌리가 깊지 않다 등 그 꽃이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니다 라는 걸 꼭 찾아내고 싶어 하고 그걸 일러주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뜻으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꽃의 아름다움을 좀 덜 해지게 하고 싶어서 하는 마음을 갖고 찾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내려다 보시는데 너무 잘 만들어서 경태하고 있는 그 와중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그게 너무 외롭게 느껴져서 흙으로 동물들을 만들어 아담에게 이끌고 갔다라는, 아담이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하나씩 붙여줬다라는 성경의 내용도 있고 합니다. 어떠한 철학자가 하나님께서 정말 왜 동물들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그 무리들을 이끌고 갔을까,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자기 본인에게 하고 본인 스스로 그 답을 찾아서 대답한 내용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답하기를 함께 경탄하자고 그 답을 스스로에게 던졌는데, 그 답이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저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정말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다 말하고 느끼면서 향유하는 그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정말 아름다움을 봤으면 그걸 향유할 수 있는 삶을 살 때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답인 것 같아요.